담당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어떻게 잘 해볼게요. 먼저 저희 DB손해보험 메인 화면 들어가게 되시면 로그인 하시고 메인 화면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고객 등록 화면이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비서님들이 다 해주시긴 하지만 급할 때에는 비서님들 휴가거나 이제 자리 공석일 때에는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다 고객명 입력하시고 혹시 팀장님 걸로 제가 등록해도 될까요? 팀장님 성함이? 김지원 팀장님. 이거 주민번호 혹시? 4047 7116 이렇게 하고 조회를 누르면 고객 등록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 고객 설계 동의 들어가 가지고 가입 설계서 동의서 출력 여기에서 출력을 하시면은 양면으로 하시면은 고객 동의서가 나오게 돼요. 그럼 그 앞뒷면 체크하시고 밑에 이름까지 사인을 다 하셔서 팩스를 보내주신 다음에 팩스를 보내주시면은 한 2, 3분 정도, 좀 느릴 경우는 5분 정도 걸리긴 하는데 동의서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 화면이 지금 동의가 안 되어 있어서 동의서가 되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여기 노란색 부분들이 다 없는 상태로 등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노란색으로 활성화된 모든 부분은 다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지랑 연락처 눌러주시고 요거 KT 통신사는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직업 부분에 가장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무직인데 무직을 보면은 1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1급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니까 1급으로 설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3급으로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 부분 실수하시는 부분이 좀 많아서 여기 입력해 주시고 옆에 운행 차량 부분이 있어요. 이건 차를 소지하고 있나 그 유무가 아니라 면허증이 있냐 의무를 따라서 면허증이 있어서 내가 일반 자가용을 가지고 다녔으면은 여기 자가용, 영업용이면은 영업용. 그래서 보통 간혹 가다가 운전을 하시는데 없음으로 체크를 하시고 운전자 설계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는 비용 담보가 하나도 불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저장 눌러주시면은 고객 동의는 완료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등록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 점 하나도 없으시죠? 워낙 젊으셔서. 그럼 이제 등록까지가 완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도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품이 전산이 왜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전산이 멈춰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건강체랑 유병자 상품이 있어요. 건강체 같은 경우에는 건강할 때로 시작하는 상품이 있는데 건강할 때 행복 플러스, 건강할 때 청춘원합, 그리고 아이러브 플러스 건강보험 요 세 가지가 주력 상품인데 아이러브 플러스 종합보험은 0세에서 10세까지, 10살까지 그러니까 태아보험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강할 때 청춘원합 이거는 10살부터 40살 40세까지. 그리고 건강할 때 행복 플러스는 15세부터 이제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상품으로 되는데, 그 다음에 간편 같은 경우에는 남아건이라고 해서 나에게 맞춘 초경증, 그 다음에 나에게 맞춘 간편보험 이렇게, 그리고 나의 311 간편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주실 때 건강체랑 유병자를 구분하시는 거는 약을 복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고고당량,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호르몬제를 먹고 있거나 아니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약을 먹고 있으면 유병자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 주실 때 이분 약 복용 중이세요 이렇게 좀 기재해 주시면 제가 바로 건강체랑 유병자를 좀 구분해서 빠르게 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건강할 때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1년마다 입원 수술이 없을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고지에서 최대 9년 고지까지 형이 있는데 잠시만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안 돼서 톡을 이게 어떡하죠? 그래도 이게 좀 보셔야 알 수가 있으실 텐데. 화면을 한 번도 못 보셨죠? DB 전산 화면을 보셨어요? 다른 데서 있다고 오셨던 거 맞죠? 근데 안 보고 왔으면 조금 복잡하실 텐데. 이거를 잠시만요. 지점장님, 김세영님, 이거 안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그러네.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꺼졌다 켜졌다 계속 해요? 다시 이제 해볼게요. 제가 요청드릴 때마다 문제가 많네요. 아니야. 반대쪽도 있긴 하네. 꽂아보셨어요? 아니요. 됐다. 여기 화면이 보이실까요? 이게 건강할 때 가입한 행복 플러스 15세에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 보면은 여기 일반 고지에서 8년 고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1년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 수술이 없으면은 1년마다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최대 8년 고지형까지 할인이 매년마다 오고 건강체 같은 건강할 때 가입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갱신형은 없어요. 모두 새만기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갱신형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상품을 변경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에는 할증 적용 가능한 참 좋은 해밀리, 청춘 어란 플러스, 아이럽 요 상품만 갱신형과 새만기가 있고 나머지 건강 상품은 무조건 새만기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청출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살부터 40세까지 가능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만기 상품만 가능하고 일반 고지에서 9년 고지형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병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맞춘 초경증 간편 건강보험, 그 다음에 나에게 맞춘 간편 건강보험, 참 좋은 311 간편 건강보험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게 초경증. 초경증에서 안 되면은 남아권도 안 된다라면 보통 이제 5년 내에 6대 질환, 질병 질문서에 걸리면 311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상품들은 모두 다 갱신이랑 비갱신 모두 다 가능하시고요. 311만 이제 할인 제도가 없고 초경증하고 남아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년 내에 입원 수술 없으면 할인을 계속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초경증은 지금 355로 되어 있는데 이 355는 지금 없어졌고 365하고 385 이 두 가지 상품만 있어요. 그래서 초경증 같은 경우는 1년마다가 아니라 2년마다 2년 무사고 제도가 되어야지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체는 80세부터 가능하지만 뭐 20년나 80세 만기 이렇게 가능한데 간편 같은 경우에는 90세랑 100세 만기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님이 80세 만기도 되냐라고 하면 그건 건강체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 라인업은 있고 저희가 보통 주된 항목들이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아이러브까지 이 상품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건강할 대로 해드렸는데 이제 심사를 올려서 심사자가 할증 가능한 상품으로 보종을 변경해라 라고 이렇게 답변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 건강할 때 상품이 안 되고 여기 청출원화 플러스나 참조 해밀리 더블 플러스로 보종을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팀장님들 보시면 이 상품으로 가기보다는 나이대가 좀 40대 넘어간다라 하시면 차라리 초경증으로 가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이제 의뢰를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실 거예요. 뭐 운전자 간병인 지원 이렇게 진행을 해달라라고 하면 제가 이제 상품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팀장님들이 비용 담보랑 자부상만 넣고 기본으로 DB 손해보험은 하시거든요. 워낙 이제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는 그럼 제가 이거 진행을 해가지고 설계를 드릴 거예요. 그럼 설계를 해서 드리게 되면은 보통 여기도 하시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 정규에다 놓고서는 고객님 이름을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등록된 부분은 자동으로 따라져 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20년, 운전자는 20년, 영업용은 10년 밖에는 진행이 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일반 운전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갱신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은 제가 이제 해서 드리면 이렇게 비용 담보랑 자부상 이렇게만 해서 드려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11,620원이 나오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13,72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제가 이제 빠르게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지만 간혹 가다가 설계 좀 밀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운전자를 좀 빠르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팀장님이 좀 자주 쓰는 플랜이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마이 플랜 등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운전자 같은 경우는 기본 부분이니까는 마이 플랜에다 저장해서 운전자 비용 담보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팀장님이 아까 상품 선택에 들어가셔서 운전자 상해보험을 걸게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까 제가 한 거 운전자 여기 비용 담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클릭하셔가지고 금방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 플랜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심어 놓으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운전자랑
종합 같은 경우 이제 설계했을 때 간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외 질환이 많잖아요. 뭐 대장용 떼고 왔다, 백내장 수술하고 왔다, 뭐 개실염이 있다, 개실염 수술했다. 근데 이런 경우 예외 질환인지 아닌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느릴까요?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지? 시급자를 왜 찾는 거예요? 아, 요거 설계된 거 좀 보여드리려고요. 간편에 들어가면 이제 설계가 된 거를 보면은 심사를 이제 잠깐만요. 그래서 요 간편 같은 경우 들어가게 되시면은 우리가 일반 건강체에는 예외 질환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력이 있다 하면은 이제 3개월 이내 질문서에 걸리면은 적어도 한 달 이후에 재심사 올리라고 나와요. 저희가 좀 감기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조금 반려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단 주시면 최대한 제가 심사를 올릴 텐데 보통 저희가 조금 까다롭긴 해요. 건강체가. 그래서 너무 초근접력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안 해주니까는 그런 거 말고는 저한테 주시면 일단은 제가 최대한 심사는 올려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보통은 간편에서 우리가 예외 질환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화면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질문서 얘가 안 돼. 저장이 돼야 돼. 얘가 왜 안 될까요, 오늘? 제가 화면을 캡처해놓은 걸 찾아드릴게요. 인터넷이 안 터지나 볼까?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왜 안 되는지.
이렇게 안 되는 적은 없으셨죠? 네. 왜 안 될까? 지금 저희 DB 전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인터넷이 안 터지는 것 같은데? 이 연동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질문서를 누르시면은 우리 질문서가 여러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추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질병 코드 위에 추가. 이 추가를 누르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건 건강 채워서 없는데 요게 5년 이내, 5년 이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다 검색하셔서 만약 대장 용종 검색하게 되면은 뭐 15일 넘었고 이 수술이 있었다. 15일 이내 수술을 인수해 주겠다. 뭐 어깨병변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달이 넘어야 되고 입원 일수가 수술이 있으면 10일 이내. 만약에 수술 없이 어깨병변으로 입원을 했다 하면은 15일 이내. 그 다시 뭐 담보 제한 있다. 이런 식으로 팝업이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외 질환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전산이 왜 안 돼서.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됐어요. 여기 보면은 질병 상세 고지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추가. 여기에서 궁금한 이제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질병명을 여기에다 5년 내에 검색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장 용종이다. 그러면은 15일 이내에 수술이 있으면 인수를 해주겠다. 근데 여기에 수술이 없고 10일 입원만 했어요. 그러면 예외 질환이 아니에요. 수술을 하셔야지만 인수가 되는 거고, 또 만약에 백내장 많이들 하시는 거니까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있고 입원이 10일만 있으면 인수를 해주겠다. 근데 만약에 입원이 11일이었어요. 그건 예외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날짜를 피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이제 305에서 385 거기까지 상품을 이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 일부 담보 제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통 수술비가 담보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양안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한쪽 눈만 했다. 그럼 한쪽 눈은 또 수술할 수밖에 없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쪽 눈 고지하고 수술이 있었다라면은 수술비에 대해서는 담보 제한이 걸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화면에서는 지금 보면 최대 부분이 뭐 200만 원도 세팅이 되고, 뭐 중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강체 가면 7천만 원으로 자동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세팅이 되어 있다고 승인 나는 게 아니라 여기 누적 확인 다음에 화면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하게 들어가시면 여기 보여지는 여기 하나, 여기 정액 부분, 실손 중복 요 세 가지가 모두 클리어가 돼야지만 인수가 되는 조건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걸리는 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기계약, 그래서 고객님이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약을 해지하고 들어갈 거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기계약 해지 조건으로 선택을 하고, 그러면 요 앞에 게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현 설계에서 가입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 기설계는 제가 앞전에 설계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설계 누적을 삭제를 해줘야지만 지금 설계한 건에서 누적을 잡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입할 수 있는 담보. 그럼 여기서 여기 부분은 이제 맞추라는 거거든요. 가입 가능 금액으로 맞춰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심사 확인 누르고 꼭 주황 색깔 설계 수정 보관까지 누르셔야 저장이 되는 거예요. 심사 확인만 누르시고 다시 앞편으로 가면은 이 화면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적 확인 다시 들어가면은 위에 세 부분이 모두 다 클리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처럼 이제 하나, 둘, 셋, 요 군데가 이제 깨끗해졌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심사 단계, 이분은 고지가 있어가지고 고지하라고 나오는 거고, 요 화면 세 개가 깨끗해지면은 모바일을 보내거나 이제 전자서명 하시는 데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설계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적 확인이 저희 DB가 조금 복잡하긴 해요. 기설계 누적을, 기계약을 만약에 해지를 안 할 건데 만약에 체크를 하고서는 전자서명을 보냈다. 그럼 그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전자서명을 다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제가 이제 바쁘셔서 소통이 바로 안 될 때에는 기계약 해지 조건으로 설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꼭 코멘트를 해놔요. 근데 이제 그거 만약에 못 보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서 그런 경우 전자서명을 보낸 경우 고객님은 유지할 건데요 하라면 그거는 모바일 못 써서 다시 설계를 하고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 와요. 만약 기계약을 만약에 유지할 거다라고 하면 누적이 또 담보 정액 부분이 걸리겠죠. 그럼 또 담보도 조절해야 되니까는 꼭 모바일 보내시기 전에 기계약 있다라면 기계약 유지 조건인지 해지 조건부인지 그리고 배서하실 건지, 배서는 해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간혹 이제 팀장님들이 전산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배서는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화면에서 기계약 해지 조건을 클릭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를 다 하면 여기 설계 명세 조회 이 화면에서 제가 설계해 드린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배서 같은 것도 요청드려도 돼요? 아니, 배서는 팀장님들은 직접 하셔야 돼요. 저희가 딱 설계까지만 하고 수납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 차장님께서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보통 설계까지만 해드리고 있어요. 저 배서 같은 경우에는 자료는 보내드리거든요. 네, 자동이체 변경 재배서나 아니면 담보 수정 배서나 이런 부분은 제가 파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는 그걸로 활용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계 다 해드리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장기 설계 명세 들어가셔가지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볼 때 이제 워낙 설계건이 많으신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고객당 여러 건이 있을 수도 있고 상품도 여러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여기 설계 번호로 검색하시거나 그리고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 설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할 때는 계약자에 두시고 고객명 검색하시면 그 고객님에 대한 부분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계약을 다 진행을 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설계 명세를 보실 때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럼 매번 실손 정액 조회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걸 안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설계를 하고 내일 또 이걸 수정을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제가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맨 위에 있는 실손 정액 조회부터 누르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수정을 하고 싶으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심사건 같은 경우에는 심사 승인을 받은 건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료 산출 저장이 회색으로 바뀌어요. 이 경우에는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새 설계 보관 누르시고 거기에서 수정하시고 난 다음 저한테 설본 주시면은 제가 심사 다시 올려드리거나 누적 체크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고객 등록하고 설계 조회하시는 방법, 그리고 마이플랜 등록하시는 방법까지는 해드렸고, 이제 전자서명하고 나신 이후에 우리가 모니터링 고객님들이 진행하시잖아요. 근데 모니터링이 완판이 되었는지, 불판일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고객님이 어떤 부분을 잘못해서 불안전 판매다라고 문자 톡이 발송이 되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는 이 모니터링 화면 검색명에 모니터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
아마 팀장님들은 조회 구분에 바로 조회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코드다 보니까는 그래서 요렇게 완판. 근데 만약 불판일 경우에는 이게 불판이라고 됐고 불판 사유에 대해서 체크가 돼요. N으로 된 부분이 불판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답변을 하셔야 된다. 그럼 그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이 증권 번호에다 대고 완전 판매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 조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 오답을 한 경우에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 고객님 때 설명해 주시고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바일 재발송도 가능하고 65세 이상은 모바일로 안 되기 때문에 콜 예약을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콜 예약 필요하시면 저한테 며칠 날 몇 시 예약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증권 발행하시는 거. 증권 발행은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지금 계약 확정권이 당연히 있어서 그럼 요 설번을 누르면은 서류 출력 아래 하단에 서류 출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클릭하시고 그럼 초록 색깔 증권 조회 그럼 이렇게 발급 이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이건 무시하시고 그냥 확인 누른 다음에 증권 재발급 들어가서 재발급 사유를 뭐 증권 훼손이나 아니면 멸실, 잃어버렸다 해서 누르시고 보관 그냥 이거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선 출력하시면 증권 출력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화면 말고도 고객 통합 조회 화면에 들어가셔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들어가는 화면이 번거로워가지고 혹시 그 경로도 안내를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기 때문에 보통 필요하시면은 증권 보내달라면 제가 PDF는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청해 주시면 증번이랑 고객명 증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보통 DB 손보로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실까요? 저희가 직접 전산을 하느냐 맞아요.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은 또 어떤 게 어떤 말인지 또 이게 또 잘 모르고 또 막상 닥치면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한데 또 모르고 그래서 근데 계속 타사 대비 전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깔끔하기는 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번호는 필수예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핸드폰 번호를 공란으로 두시면은 모바일 발송이 안 돼요. 15세 이하는 그냥 친권자가 모바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핸드폰 번호는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모바일 진행이 안 돼가지고 간혹 가다가 그냥 공란으로 두시고 전송해달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엄마 번호라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친권자랑 피보험자가 같이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바이오 인증인데 이게 조금 팀장님들 이제 의견을 취합했을 때 되게 번거롭고 잘 안 된다고 해요. 이게 바이오 이제 지문 인식인데 이게 잘 안 되고 또 이제 바이오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계약자 이제 계약자 친권자한테 전송이 되는데 이제 또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일단 개선해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하는 엄마만 친권자만 하시면 되고 1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친권자랑 계약자랑 피보험자 둘 다 진행을 하셔야 된다. 요렇게 알고 진행을 해주시면 됐고 65세 이상은 모바일 모니터링은 모바일로 안 되기 때문에 전화콜이나 로봇텔러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나이 상관은 없어서 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요즘 저희가 제일 많이 이제 팀장님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 AI 신청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아까처럼 마이 플랜을 심어놨잖아요. 운전자를. 그러면은 제가
고객명을 여기다 검색을 하면은 뭐 운전자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플랜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그래서 고객님 검색하고 여기를 검색을 하게 되면 얘의 장점은 그 고지 부분, 이 사람 병력 부분 자동으로 걸러줘요.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만약에 고지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385 플랜이 안 된다, 총경제 385 플랜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플랜을 좀 추천을 한다, 그런 부분까지 나오는데 그게 100%또 확실하지는 않아서 일단은 그래도 설계를 하실 때는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운전자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남자가 여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화면에서는 일일이 다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고객님 이름 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플랜 심어놓은 거에다가 제가 모의 심사만 누르면은 그래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기는 해요. 이건 팀장님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들마다 이제 설계 이런 스타일이 다르셔가지고 계속 활용을 못 하는데, 비용 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하면은 자동으로 설계 번호 세팅이 되고 바로 담보 부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활용을 하시면은 여기 AI 비서에서 여기에서 신청 누르시면은 여기 화면이 뜨고 고객 등록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 검색하시고 이제 운전자 검색하시면은 아까 자기가 저장해 놓은 마이 플랜에서 불러온 다음에 이 모의 심사 누르시면은 이렇게 증권 번호, 설계 번호 나오고 여기 질병이 없고 승인 났다. 요거는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설계 번호 들어가셔가지고 담보 확인하고 항상 꼭 실손 정액 조회를 하신 다음에 질문서 들어가셔가지고 질문서까지 저장을 완료하시고 요거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무처 이런 것처럼 알고 계시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누적 확인 들어가서 요거 아까처럼 기계약 이렇게 있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운전자를 이제 갈아타려고 한다 라면 우리 당사권 기계약 해지 조건, 해지 조건은 반드시 해지가 되셔야 되는데 당사권은 해지 확인서 필요 없어요. 그럼 자동으로 실손하고 정액이 한 5분 정도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수납까지 가능하고, 타사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해지 확인서는 필요 없지만 이 길 11시까지 해지가 안 되면 반송이 돼 버려요. 반송이 되면 고객한테 다시 돈이 이제 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1시 이후에 해지가 됐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해지 확인서를 저한테 저도 12시 이전까지 주시면은 제가 이제 본사 쪽으로 예외 심사 올려서 수납 가능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해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1시 이전까지는 꼭 해지를 하셔야 된다. 타사는. 아니, 오전 11시. 오늘 만약에 들어갈 거예요, 운전자가. 근데 막 롯데 손보랑 KB 손보를 해지해야 돼요. 근데 고객을 만날 시간이 만약에 5시 반이에요. 모바일 진행하고선 전화했는데 고객센터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고객님이 이 길 늦어도 11시 이전까지는 해지하셔서 해지 확인서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간 좀 늦었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12시 이전까지는 꼭 해지하시고 그걸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때. 이렇게 하시면은 진행이 완료가 되실 것 같아요.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어떤 거 궁금하실 게 아직은 없으시죠? 없으세요? 설계화면에서 네. 밑에 CSM인가? 그거는 저기 11,000원에서 81,000원이에요? 수수료가? 수수료요? 수수료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요. 네, 죄송해요. 전사는 바로 나오는데 그런 거 하고 보통 그럴 것 같긴 했는데
배수여서 요거는 제가 한번 저희 지점장님께 확인해 볼게요. 수수료 부분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보장성 부분으로 보장피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보험료 말고 보장피. 그래서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더 궁금하신 거는 없으실까요? 매니저님 설계 요청드리면 설계해 주시고 증권 보내주시고 또 해주시는 게 보통 이제 설계만 거의 해드려요. 설계만. 원래 증권이나 이런 것도 다 팀장님 하셔야 되는데 그 이제 못하신 경우들도 대부분이어서 증권까지는 제가 최대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사건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심사는 저희가 5시 반까지 주셔야 6시까지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5시 반이 넘으면은 심사자들이 진짜 6시 땡 칼퇴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심사가 급한 건이 있다라면 늦어도 5시까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우선 심사 저희 지점장님한테 요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간혹가다 이제 사업단 심사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점. 그 결과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거고 보통 DB가 KB랑 거의 인수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비교를 하셨을 때 KB는 승인이 났는데 DB는 승인이 안 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일 담보, 동일 조건, 그다음에 동일 상품을 해서 KB 청약서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거를 동동심사라고 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보통 대부분 승인을 내줘요. 그래서 DB는 저희 쪽에서는 부담보가 너무 정기간 잡힐 경우도 있고 근데 KB는 뭐 2년 부담보 저희는 거절인데 KB는 인수 왜냐면 예외 질환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 보니 인수 조건도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KB에서 승인한 거를 저한테 청약서를 보내주시면 제안서 말고 청약서 보내주시면은 동동심사로 올려서 동일하게 승인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는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